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한 청나라는 그 결과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모조리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약 250년간 지속되어 온 청나라의 속국 지위를 마침내 청산하게 되죠. 또한 이제 청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온갖 멸시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관계가 급변하자 동시에 양국의 국경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정부는 1880년대에 열린 두 차례의 국경회담 진행 과정에서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가 아닌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임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인 1897년에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여 새롭게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이와 동시에 자주 독립의식과 민족의식이 고조된 국내에서는 또다시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며 이른바 간도 영토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불씨를 지핀 것은 당시 함경도에 살고 있었던 오삼갑이란 인물이었는데 그는 1898년 10월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의 한청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정부 측에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려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계, 두만, 두 강 사이에 간도라 명하는 땅이 있으니 내지 인민이 한계를 알고 입고한 자가 수만호라. 지금 청인에게 압제를 받아 생명을 지키기 어려우니 당당한 대한 토지와 인민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이 어찌 분하지 아니하오리까. 신들이 근래 듣자오니 주청 공사를 파견한다 하오니 이것은 천재의 일기회라. 이 경계에 관한 약조와 장정을 분명하게 정하시면 국가에 만행이 없고 인민에게 만행이로 소이라.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오삼갑의 상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날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외부는 앞선 1880년대에 열린 두 차례의 국경회담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의미임이 당시 우리 측 대표였던 토문감계사 이중하에 의해 밝혀졌고 당시 두만강 상류의 어떤 수원을 기준으로 국경을 확정할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삼갑의 상소는 실상을 모르고 올린 해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삼갑은 1899년 2월에 청나라와의 1차 교섭회담이 열리자 재차 상소를 올려 간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고 그곳에 관청을 설치하여 간도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내의 여러 언론들도 일제히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데요. 특히 독립신문은 이러한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간도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대한서는 농업을 흥왕하고자 하되 토지 개척할 줄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 나라의 당당한 토지를 수백 년 버려두고 찾아서 백성 기를 줄을 모르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오. 함경북도 육진, 지경, 두만강 건너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700에서 800리 토지가 당당한 대한에 속한 토지라. 지금 청국 사신이 와서 새로 조약을 하는 지경이니 대한 토지를 대한서 찾는 것이 당당한 일이오. 정부에서 근본에 한청 조약 맡아 하는 외교 교관은 도저히 유념하여 국가의 토지와 식민지와 삼림의 큰 이익을 등한히 잃지 말고 진심 간력하기를 바라나이다. 동서양 각국이 모두 정응을 하는데 대한서는 형세가 아직 부강하지 못하여 남과 같이 남의 나라의 토지와 권리와 이익은 못 얻을 망정 어찌하여 나의 토지와 권리와 이익을 등한치지하여 남에게다 사양하고 찾지 아니하리오. 저간 형편을 논지하거두면 청국서는 대한 토지와 대한 인민과 대한 삼림을 풀고 자둑한 모양이니 절절 개탄한지라. 대한정부에서 응당 고명한 의견으로 반드시 선처할 방책이 있을 듯하기에 더 장황히 말을 아니하노라. 또한 제국신문은 간도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중추원이 정부 측에 건의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처럼 한청 통상 조약 체결을 앞두고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제국 정부는 결국 국경 재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내부는 1899년 초 함경북도 관찰사에게 훈령하여 1899년 4월부터 한 달간 백두산 정계비와 그 일대의 지형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그해 6월이 되자 함경북도 관찰사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올렸죠. 비석 동쪽 도문강의 수원은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지나 삼포에 이르러 물이 비로소 솟아나는데 500~600리쯤 흘러 송화강과 합쳐져서 동쪽으로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도문강의 상류에서 하류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은 참으로 우리나라 경계 안쪽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변경의 흔단을 염려해서 유민을 엄격히 금지하고 마침내 그 지역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자기들 땅이라며 먼저 점거하고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천여리 땅을 할양해 주었습니다. 당시 국경을 정하면서 도문강을 경계로 삼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우호를 맺고 조약을 정하는 날에 미쳐 우리 강역의 경계를 정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일 또한 그만둘 수 없는 바입니다. 요컨대 이 지역의 옛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나라, 러시아 세 나라에 관련되므로 상호간에 먼저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세 나라에서 각각 관원을 파견하여 회동해서 우선 백두산의 정계비를 살펴보고 도문강의 수원으로부터 물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 곳까지 두루 답사하여 조사한 다음 여러 사람의 공정한 눈으로 지도를 그리고 피차간에 각국에서 통행하는 법례를 인용하여 공평하게 타결한다면 정계는 절로 분명해지고 변경의 흔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우리나라 변경 백성들이 편안히 사는데 그칠 뿐만이 아니라 실로 세 나라가 우애롭고 화목하게 될 것이니 어찌 아시아 동쪽 모퉁이의 아주 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며 토문강은 송화강과 합쳐진 뒤 동쪽으로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쪽이 모두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지도로 나타내면 대략 이런 모습인데요. 이는 이전까지 국내에서 주장된 국경의 범위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잠깐 비워둔 사이 청나라가 자기들 땅이라며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심지어는 그 땅의 일부를 마음대로 러시아 측에 할양해 주기까지 했으니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국경조사에 나서서 국제법에 따라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외부는 여전히 간도 문제에 부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가 여론을 수용하여 청나라와의 조약 협상 시에 국경조사 조항을 조약 안에 추가할 것을 외부 측에 요구하자 외부는 어쩔 수 없이 1899년 4월 19일에 열린 청나라와의 제2차 교섭회담에서 청나라 측에 국경조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 측은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분명하다며 국경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대한제국 측이 계속 국경조사를 고집하겠다면 후일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해왔죠.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외부가 수용하면서 양국의 국경조사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해인 1900년에 청나라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어서 러시아가 이를 진압한다는 핑계로 대군을 동원해 만주 지방 전역을 점령해버리자 간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